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교재로 현대소설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게 되는 건 요번에 2학년 경화여고 고2 학생들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올림포스 부교재에 있는 요 현대소설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3개 찍어드렸죠.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에다가 그다음 지난 시간에 바로 찍었던 건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 이런 작품도 찍었었고, 오늘은 이제 그 4편 중에 마지막 작품인 문순태의 철쭉제라는 작품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 작품까지 하면 이제 현대소설은 마감이 되는 거라 고전소설 안 찍어주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건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어제까지 선생님이 방과후로 지금 하느라고 목이 다 갔죠. 그래서 어제까지 막 그 8교시, 9교시 월화수목 방과후 하고, 어제 또 아침에 찬양인도 하고, 또 정규 수업 때 또 계속 열강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가서 좀 돌아오질 않고 있어서 이번 주말 동안 좀 잘 준비해 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간이 되면 고전소설도 찍어서 한번 올려볼 생각인데, 그건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번 스케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대소설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찍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 8시 한 40분 됐는데 아마 종쳐도 오늘은 좀 더 늦게까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 시간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4시간 투자해서 강의 찍어드리는 건 부디 여러분이 이번에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좀 아쉬웠던 친구들이 이번 시험만큼은 좀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이요. 어이구, 김원우가 아닌데 잘못 나왔네요. 문순태의 철쭉제라는 작품인데, 문순태라고 하면 일단 우리 학교 권순태 선생님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냥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보게 된 이 문순태라는 이 작가는 여기 잘못 섞인 거예요. 문순태예요. 문순태의 되게 유명한 작품은 징소리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사실 이 작품은 2009년에 수능 특강에 이미 연계교재에 출제가 됐었고, 2011년에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교재에 이제 문제가 실렸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0학년도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 요게 이제 실렸던 거라서 요번에 이제 부교재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요 작품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보기부터 확인하셔야겠죠.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어떠한 보기를 체크하고 있는지를 함께 선생님하고 좀 점검해보고, 요런 것 토대로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면 되겠구나. 항상 소설은요, 내 맘대로 그냥 이야기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가. 물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시험 문제 나온다면 보기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가를 보고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필요할 거니까 보기에서 어떤 거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인공인 나가 나오네요. 그럼 나가 나온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1인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인 나 등장하고요. 자, 가족이 겪은 비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가족이 비극을 겪은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로 인해서 뭘 품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한을 해소할 기회가 잃게 된 나.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한이 있으면 그 한을 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나에게는 누군가 말할 기회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소통의 단절이라는 게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요 한을 해소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요 한을 해소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풀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뭔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나 봐요. 참고로 나는 정말 어려운 일들, 되게 험난했던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이제 검사가 되어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제 박판도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후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삶의 가치,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해서 이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열심히 추구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대상과의 재회를 하게 되고, 이때 대상은 박판돌이라는 사람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인식이 전환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결국 그동안 맺혀있던 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한이 해소가 되어가는 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 작품인가 봐요. 이해하셨죠? 문제는 총 4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앞에 3문제 정도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1, 2, 3, 4번 문제 중에 선생님이 3문제만 풀었으니까 4번 여러분 충분히 아마 뒤에 그 해설지 보고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앞에 3문제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보기 확인했으니까 소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인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 안에 얽힌 인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나하고 박판돌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와 박판돌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 둘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검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가 되기 전까지는 박판돌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검사가 되어서 좀 이제 힘을 갖게 됐으니까 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박판돌을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죽였던 판돌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박판돌을 만나서 사연을 들은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심리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복수심에 불탔었는데 그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오늘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요. 박판돌은 남의 집 머슴인데요. 남의 집 머슴이야. 그러니까 남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 머슴이야. 쉽게 말하면 판돌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쇠가 판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넙순이는 박쇠의 부인이자 판돌의 엄마인데 이 두 사람의 아들인 박판돌, 얘가 일종의 자기가 박쇠의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 이 나의 집에서 종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25 때 득세한 후에, 즉 6.25 때 어떤 사건을 거치면서 힘을 얻게 되어서 사료공장의 사장이 되고 사실은 이 박쇠라고 하는 이 박판돌의 아빠는 굉장히 그 족보라는 거에 집착을 했어요. 이따가 설명하긴 하겠지만 족보라는 것에 뭔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래서 그 박쇠 부인이었던 넙순이가 좀 미리 좀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박참봉이라고 나오는데 그 나의 조부 되신 할아버지가 이 넙순이가 그 집의 하녀였거든요. 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넙순이를 겁탈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자꾸자꾸 이제 얘를 조금 희롱하고 또 겁탈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박쇠는 자기 부인이 그렇게 당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충성 다하고 이제 족보에 우리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좋았던 건데 그러다가 박쇠가 이 넙순이가 즉 자기 부인이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사실을 들키자 나의 조부 즉 할아버지가 이 일을 무마하려고 사실은 이제 박쇠가 낫을 들고 그 자기 부인을 겁탈한 이제 주인 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무마하기 위해서 나의 조부가 족보를 또 마련해요. 그래서 던져주면서 얘다 족보다 박쇠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이름이 뭐였더라?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박자 철자 성자고 그리고 네 아들은 박판돌이야. 그래서 사실은 족보에도 오를 수 없는 뭐 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를 우리 집에 족보에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쇠 입장에서는 이 족보가 옛날에 이제 족보라는 것이 오른다라는 걸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쇠는 그냥 그게 마냥 또 기쁘기도 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족보에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받고 또 이걸 무마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조부는 그렇게 무마하고 싶었는데 이 박쇠가 이제 낫을 들고 막 자기를 조부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조부인 아들, 즉 나의 아버지는 이제 언제 이 박쇠가 또 마음이 돌변해서 자기 아빠를 죽일지, 즉 나의 할아버지를 죽일지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박쇠를 꼬드겨서 박쇠를 이제 죽이게 돼요. 근데 박쇠를 죽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쇠는 죽었어. 근데 넙순이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막 파헤치다가 결국은 나의 아버지가 얘를 죽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넙순이가 여기저기 동네 소문도 내고 내가 이렇게 겁탈도 당했다. 저 집이 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넙순이를 또 이렇게 잘못 몰아갖고 또 여기 마을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결국은 넙순이는 사실 이 집안에 큰 원한해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판돌이도 자기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판돌이가
나의 아버지였던 사람, 자기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박판돌이 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박새를 죽인 걸 보고 그 집주인, 자기의 집주인이었던 나의 아버지를 데리고 어딘가에 가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죽였다는 걸 난 알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가 있고 나의 아빠가 있고 나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한 집안의 일인데 이 집안 안에서 일을 하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는 판돌이가 있고 판돌이의 아빠였던 박쇠가 있고 박쇠의 부인인 넙순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넙순이를 겁탈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박쇠가 알고 분노했지만 할아버지는 족보를 준다는, 그리고 그 종 문서를 준다는 것들을 약간 그 약점 잡아서 그거를 주면서 그냥 없던 일을 무마하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박쇠는 이제 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준다고 하니까 물론 나왔는데 얘는 이제 불안했던 거죠. 자기 아빠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박쇠를 죽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판돌이는 결국 엄마도 이 동네에 쫓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돌이는 자기 아빠를 죽인 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자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잘 키워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았고, 설마 이 집주인, 우리 주인 마님이 우리 아빠 죽였을까? 그래서 데려가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지만 자기 아빠를 죽인 게 맞았었거든. 그래서 판돌이가 6.25 때 전쟁 났을 때 이 아빠를 죽이게 되고, 이걸 죽인 걸 안 나는 또 얘한테 원한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판돌이가 원한을 갚은 건 자기가 먼저 당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박쇠가 왜 그렇게도 집착했느냐? 족보를 받겠다고 집착했던 건데 자기 와이프가 그런 일 당한지도 모르고 얘는 그걸 더 이상 당하기 싫어서 제발 여보 떠나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족보 없이 살면 되겠어? 족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되게 집착을 했어요. 신분제도화에서 이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에 되게 집착했던 사람이 이 박쇠란 말이에요. 하지만 박쇠의 아들이었던 판돌은 족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고 그냥 현실주의자였다. 본문에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 박쇠 죽인 나의 아버지를 죽인, 그러니까 나에게는 원수가 되는 존재였던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목이 철쭉제잖아. 그럼 왜 철쭉제라는 제목이 있을까? 제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철쭉은 붉은색이에요. 자, 붉은색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피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 붉은색인 거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원수, 뭐 피해는 피로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원한이나 복수와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쭉은 피를 떠올리게 하고 복수나 원한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라고 하는 건 제사예요. 흔히 말할 때 뭔가 원한을 푸는 제사, 흔히 말하지 살풀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살풀이 제사는 원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정리하면 철쭉이라 대변되는 원한과 복수가 있는데 제사를 통해 이걸 풀어낸다. 그러면 철쭉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원한을 풀어내는 화해와 용서의 장을 의미하는 게 철쭉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작품 제목이 철쭉제인 이유는 처음에 원한을 갖고 있던 것들이 서로 어떤 일을 겪으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장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제목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거는 올림포스 학력평가 그 뒤에 해설집에도 나와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연계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포인트 잡아야겠죠. 이 작품 읽을 때 어떤 거 위주로 읽어야 되냐면 요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일단 철쭉제 제목의 의미 알아야 돼요. 방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납득하셨죠? 두 번째, 박판돌에 대한 나의 심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고 했죠. 어떻게 변하는지 참고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족보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따 설명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족보를 박판돌 입장에서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박판돌의 아빠였던 박수에게는 이 족보가 어떤 거였는지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인물관계에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위에 있었고, 혹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였는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신분제도와 전쟁이 그리고 어떻게 비극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되는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5가지 토대로 두고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이봐요 박판도 씨 나를 알아보겠소? 라고 시작하네요. 여러분 조금만 선생님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자, 조금 확대된 것 같아요. 자, 박판돌 씨 나를 알아보시겠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박판돌을 나가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검사가 된 상태에서 만났다고 얘기했었죠. 나는 그럼 여기서 이 작품은 1인칭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인칭 이야기가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바깥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외화가 있고 이 안에 숨어 있는 내화가 존재하는데 바깥의 이야기는 나하고 박판돌의 이야기가 중점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우리 집안, 그러니까 나로 대변되는 이 우리 집안 사람들과 그 다음에 판돌의 집안 사람들, 판돌의 집안, 요 양쪽 집안의 이야기가 얽힌 이야기가 바로 내화 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내화 속의 이야기는 3인칭이고 바깥에 있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1인칭이 돼서 이 작품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런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자, 돌아와서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다루듯 목줄을 뻣뻣하게 세우고 꽹가리 치는 소리로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퉁명스럽게 내질렀다는 얘기는 내가 박판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질문을 걸 보면 박판돌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알아내시고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함은 찾아뵈려고 했으나 박판돌이가 이렇게 입을 열면 고개를 쳐들자. 자, 고개를 쳐들었으면 날 봤겠죠. 근데 나는 다시 햇살의 묶음으로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봤대. 그러니까 박판돌이 나를 보는데 이렇게 마주 노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딴 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박판돌을 보기 싫다라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나는 박판돌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질문을 봐도 알 수 있고 행동을 봐도 알 수 있죠. 정말이지 마음이 떨려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기가 싫었다.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의 본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를 취조하고는 있지만 나는 얘를 보기 싫어. 왜요? 아까 사전 설명했지만 얘는 나의 원수 같은 놈이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검사가 되어서 내가 못 갈 게 뭐야? 하고 지금 고향에 와서 박판돌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박판돌에 따지고 있는 모습인 건데 박판돌의 시선이 찔러올 때마다 온몸을 쫙 훑어내리는 듯한 전율.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 싫은 놈이 나를 쳐다보니까 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것 같고 그 정도로 싫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죠. 가늠할 바를 몰라 했다.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상대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태도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존재에게 그래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이런 의도는 뭐겠어요? 좋은 마음이겠어요? 안 좋은 마음이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한 약간 좀 비꼬는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조금 빈정거리는 혹은 비아냥거리는 어쨌든 중요한 건 조금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에서 물어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나는 하늘을 쳐다본 채 허탈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마에 땀방울이 숭얼숭얼 맺혔다. 박판돌이도 땡볕에 서 있기가 무더운지 손바닥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훑었대요. 그러니까 박판돌도 뭔가 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님은 잘 계시나요? 당연히 이때 마님은 나의 엄마를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박판돌은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했었으니까. 박판돌은 비굴한 목소리로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 왜? 말하고 싶지 않아.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왜 취조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의 원수인 이 박판돌이 정말 내 아버지를 죽인 게 맞는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지금 수습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는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 아버지의 유골을 아직 못 찾았거든. 그래서 밑에 보면 어머니는 내가 고향에 간다는 것을 한사코 말렸대요. 어머니가 날 말린 거는 왜 그랬을까? 어머니는 고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서 내가 박판돌을 만났죠. 근데 어머니가 내가 고향에 가는 것을 말렸고 자식된 도리로 개죽음 당한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편히 모셔야겠다. 요거는 엄마와 내가 얘기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어머니는 내가 고향에 간다는 것을 한사코 말렸어요. 왜요? 엄마는 고향에 대한 어머니는 고향이 지긋지긋한 거야. 왜냐하면 박판돌이 자기 남편을 죽였고 그 고향은 나한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어머니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 정확히 말하면 조금 불편한 심리가 이런 심리가 요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향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혹은 불편한 심리가.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개죽음 당한 우리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편히 모셔야 하지 않겠냐며. 그럼 지금 요 부분은 내가 바로 지금 이곳을 찾아온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고향 땅에 와서 누구를 만난 이유냐면 박판도를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도 끔찍했던 박판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내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수습해 보려고. 그래서 꿈꾸듯 오랫동안 별러온 고향. 그럼 꿈꾸듯 그동안 가야지 하고 별러왔다는 얘기는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얘가 오랫동안 여기를 찾지 않았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요. 고향에 다녀오겠느라는 나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야야 고향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다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이 고향 땅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나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가기 싫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계속해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야 너는 고향이 징어도 않냐? 지금 보니까 약간 표준어 아닌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약간 조금 뭐가 쓰이고 있냐면 사투리가 쓰이고 있잖아. 자, 사투리가 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죠? 시골 느낌 나는 향토적인 느낌 주고 그 지역에서 일어난 듯한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발 고향이야 그만해라. 와 한 번 죽어 흑된 사람 이제서 뼈 따고 편하게 묻어준들 네 죽은 네 아버지가 알아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개만도 못한 판돌이 놈. 그러니까 판돌이 놈한테 개만도 못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도 판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판돌에 대한 우리 어머니의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만나서 뭘 어쩌다는 거냐. 네 아버지 판돌이 놈이 끌고 가서 죽여 없앴다는 거. 솔매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너 모르는 거 아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의 이유가 되어서 엄마가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판돌에 대해 적개심이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을 판돌이 놈이 끌고 가서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만도 못한 놈 만나서 다리를 분지를 것이냐 칼로 배를 딸 것이냐 지난 일은 다 있고 그냥 앞으로 살리나 걱정이여. 너 잘 되면 극이 다 판돌이 놈 헌티는 뼈아픈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엄마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복수인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진짜 막 육체적으로 가서 뭐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무시한 내가 그들보다 더 높이 성공하는 게 더 정말 진정한 복수다. 드라마에 이런 클리셰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엄마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생각에 요게 엄마 생각에는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얘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잘 되는 게 진정한 복수다. 네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검사가 된 것, 그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이란 거지? 나의 정체가 나왔네? 나 검사.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다루듯 이라고 했다는 건 내가 왜 거기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검사 됐구나. 소식 듣고 가니 콩할 만해졌을 것이다. 아서 고향 갈 생각을 말으라.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엄마랑 지금 얘기하고 있던 여기를 고향에 오기 전에 엄마하고 있던 그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자, 어머니는 매지매지 가슴에 맺힌 한을 되씹으며 박판돌이 놈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양미간에 가벼운 경련이 일으켰대. 그러니까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어머니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의 분노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한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 어머니 말에 나는 자신이 보잘것없이 되었다면 부끄러워서도 고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전제에 깔린 게 뭐지 얘들아? 내가 보잘것 없었으면 부끄러워서 못 갔을 거야. 그 얘기는 난 지금 보잘것 없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 갈 준비가 되었어? 이 얘기의 포인트는 나는 고향 갈
준비 완료 이런 얘기죠. 난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만큼이나 되어서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가 두려운데 못 가?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어디에 꼭 가겠다라는 고향에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고향에 가겠다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수구초심으로 동경해온 얘들아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 땅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죽을 때는 고향에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래서 이 수구초심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걸 두 글자로 우리는 향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얘는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동경해온 귀향을 꺾을 수 있겠느냐고 승낙을 받는데 진땀을 뺐다. 어쨌든 승낙을 받고 온 거죠. 개죽음 당한 아버지 유골이 지리산 계곡에 비바람 맞으며 나뒹굴어 구천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혼백이라도 위로해 주어야 할 게 아니냐고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바로 엄마에게 얘기한 것 동시에 내가 여기를 가고자 하는 이유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누구의 한이냐면 나의 한을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아버지의 시체조차도 수습할 수 없었다라는 그 안타까운 나의 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에 도깨비 가죽 둘러싼 박판돌이가 그럼 얘들아 봐봐. 일단 심리에서 얼굴에 도깨비 가죽을 둘러썼대. 도깨비 가죽을 둘러쓰면 예쁜 얼굴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요거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냐면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나쁜 놈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발로 찾아와서 비대발괄 손이 비대발괄이 뭐냐면 하소연하고 간절히 빈다는 뜻이거든. 요게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빌어. 손이 발이 되게 빌면 또 몰라도 걔가 나한테 빌면 모르겠지만 안 빌고 있잖아. 난 지금 뭔가를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또 하나 넘어가요. 염불위괴라고 돼 있죠. 이거 좀 말이 어려운 건데 염불위괴가 뭐냐면 분명히 나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냐면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염불외귀라고 해요. 아니, 염불위괴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옆에 써 있긴 해요. 조금도 자기의 죄에 뉘우침이 없음이 한결 괴악 망측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는 그동안 내가 이 고향 땅에 왜 오고자 했는지 나의 어떤 심리 그리고 박판돌에게 따졌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중략 전까지 보게 되면 나는 철저하게 피해자예요. 내 아버지를 죽인 박판돌은 가해자이고 나쁜 놈인 거죠. 우리 어머니가 분노한 것도 그 나쁜 놈 박판돌이 자기 남편이자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중략 줄거리 가보세요. 중략 줄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를 읽어야 이 다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자, 나는 판들과 함께 지리산 세석평전으로 가서 아버지 유골을 수습하고 그러면 세석평전이라는 것이 판돌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곳인가 봐요. 그에게서 두 집안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는 판돌의 어머니가 나의 조부에게 농락을 당했고 뭐야? 조금 전까지 분명히 내가 피해자였고 쟨 우리 아빠 죽인 놈이었는데 얘네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농락을 당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를 들킨 나의 할아버지가 판돌 부자를 족보에 올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판돌이네 아빠인 박쇠는 족보에 오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만 올려줄까 하다가 네 아들까지도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들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되게 선심 쓰는 것 같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박쇠가 그냥 되게 분하지만 말어식을 받아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있죠. 그에게서 두 집안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 이걸 들은 다음에 판돌에 대한 나의 시각이 바뀌거든요. 미리 쓰자면 이 부분이 판돌에 대한 나의 심리가 바뀐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은 바로 판돌의 과거 이야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판도리의 과거 이유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나중에 내가 부끄럽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판도리의 과거 이야기는 나중에 나한테 뭘 유발하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판도리의 과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미리 하나 정리할 건데 요 안에서 족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족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족보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족보는 판도리 아버지와 그러니까 판도리 아버지가 결국은 한을 품게 된, 쉽게 말하면 1번 판도리 아버지, 즉 박세 있잖아요. 판도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라는 것이 인간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아주 소중하고 집착했던 물건이 바로 족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근본이 있어야요. 그 근본이란 건 족보가 있어야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러잖아. 어우, 족보에도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다 없다라는 것들은 내가 뭔가 혈통이 고귀하다, 혈통이 고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박수에는 그런 걸 아마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족보는 결국 이 족보 때문에 내 아버지가 판도리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내 아버지가 이 판도리 아버지를 죽인 이유 설명할 때 네가 우리 집안의 족보에 오르는 게 싫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판돌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 족보예요. 우리 아버지가 얘를 우리 집안에 들이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 족보라는 것들은 더 이상 판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족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각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마 여러분 책에 문제에도 족보에 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요. 긴 이야기를 토해낸 판도리도, 여러분 잘 보세요. 판도리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둠에 묻힌 먼 하늘을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 아까까지 내가 화가 났었는데 그 화남이 부끄러워 바뀌었어. 자꾸만 고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나도잖아. 그럼 판도리도 나도란 얘기는 이 둘이 현재 지금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럼 어떤 공감대인데 판도리도 이러한 나도 마음에 별 없는 하늘처럼 숨가쁘게 뭐했다? 답답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도리에 대한 적개심만 갖고 있다가 이제는 판도리와 뭔가 같은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심리가 좀 변화했죠. 중략 줄거리까지의 나의 판도리에 대한 마음과 중략 줄거리 이후에 나의 판도리에 대한 마음은 좀 달라요. 넘어가죠. 두 사람 사이에 산상의 밤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좀 전에 답답하다고 얘기했잖아. 뭔가 답답한 침묵. 그러니까 지금 판도리는 모든 걸 다 털어놓았고 이 얘기를 들은 나는 결국 판도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또 피해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박수의 아들이란 건 언제 밝혔소?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뭐죠? 우리 아버지에게 당신이 박수의 아들이란 거를 처음에 숨겼잖아. 언제쯤 밝혔니? 그럼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말한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안 했고 아마 나중에 언젠가 밝히지 않았을까? 나는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나를 쪄 누르고 있는 판도리. 그럼 얘들아, 지금 현재 판도리가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나하고 레슬링 중이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판도리에 대한 나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판도리에 대한 나의 미안한 마음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치 박쇠처럼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판도리의 아버지였던 박쇠처럼. 왜? 박쇠 불쌍하잖아. 그 부인이 겁탈당했고 죽임까지 당한 거잖아. 박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열심히 일을 했고 오히려 피해자지. 그러니까 얘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게 물어봤다는 거야. 어디 기회가 있어야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집디다. 그럼 마음이 약해져서 그 안에 숨은 의미는 말을 하지 못했죠. 이런 얘기죠. 항상 소설 문제는
이 말과 행동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사실 지는 도련님 댁 머슴이었지만 두 어른들 도움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고 도련님 식구들과 오래 한솥밥 묵고 살다 보니까 정도 붙고 해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납디다. 또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아 한 가닥 기대감이었던 거야. 왜?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디 아니기를 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의 포인트는 뭐인 거냐면 내가 왜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죠. 왜 안 밝혔다라는 거야? 그냥 나한테 정도 많이 주셨고 그냥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설마 또 안 죽였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자, 판도린 잠시 말을 멎고 머리를 무겁게 떨구었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근데 잊어보려고 했는데 6.25란 얘가 문제다 얘들아. 6.25라는 전쟁이 터지고 그 결과 지 마음도 세상과 함께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금 뭔가 상황이 변하자 뭔가 좀 마음이 뒤집혔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한 번쯤은 따져봐야겠다. 어르신한테.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른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는데 어르신한테 지가 오래오래 품속에 간직해왔던 지 조부님 종문서. 이 종문서를 그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박 씨한테 주면서 여기서 말 끝내자. 그냥 조용히 묻자 했던 거거든. 그리고 도련님, 조부님이 지어주셨다는 우리 부자 이름. 그러니까 박판돌이라는 이름은 내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족보에 올리자고. 이걸 보이면서 지 신분을 밝혔어요. 이때 밝힌 거네요. 처음엔 안 밝혔고 요때 밝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는 안 밝히고 있다가 6.25 전쟁 터졌을 때 그제서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아버지를 좀 겹치네요. 그죠? 우리 아버지 여긴데 선생님 두 번 여기 좀 더 따왔나 봐요. 일로 갈게요.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죽였느냐고 성질을 냈어요. 사실 그때 지는 어르신네께서 거짓말로라도 지 아버지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가닥 기대감이었던 거죠. 제발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기를. 설마 나한테 저렇게 잘해줬었는데 나한테 그랬을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가 그렇게 바랐던 것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에서 엽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러니까 총으로 쏴 죽인 게 맞았던 거야. 쉽게 고백을 하시고 아버지가 언젠가는 낫으로 어르신의 아버지를 찍어 죽일 것만 같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시도가 한 번 있었거든. 그때 족보를 주고 종문서 주면서 무마했다고 했잖아요. 또 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좀 속이 좁았던 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불안함도 있었고 결국은 요게 판도리의 아버지를 판도리 아비를 죽인 이유가 되는 거죠. 누가요? 우리 아빠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죽인 이유를 이제 고백을 한 거야. 어찌 보면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고백한 건 뭔가 좀 사과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넘어가죠. 그래서 세석평까지 끌고 와서 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있다. 어르신은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저한테 용서를 빌었대. 그러니까 아마도 나의 아버지는 이 판도리한테 미안한 마음을 풀고 싶었나 보죠. 저는 그런 어르신이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나한테 불호령을 내렸더라면 그러니까 나한테 나는 종이니까 나는 머슴이었으니까 나한테 차라리 화를 내지 나한테 그런 미안한 모습 보이니까 내가 좀 더 기가 살았던 거겠지.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나한테 찍어 눌렀다면 죄송해요 했을 텐데 자기 생각에. 근데 나한테 미안해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지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했다가 아니라 약해져서 아마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판돌씨도 얘들아 아까까지는 판돌씨 뭔가 씨라는 말을 안 붙였거든. 근데 갑자기 판돌씨라는 말을 해. 그러면 뭐가 변한 거냐면 호칭의 변화가 생겼어. 그럼 호칭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적인 감정이라는 게 조금은 누그러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그래서 판도씨도 우리 아버지를 세상편 전까지 끌고 와서 점점점점점 죽였군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어르신께서 지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지도 어머니 유언대로 울 아버지 뼈라도 찾을까 하고 똑같은 생각했네. 그랬더니 밑에 찾았나요? 나는 판도리가 그의 아버지 유골을 찾았기를. 왜? 나도 우리 아버지 유골을 찾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판도리의 마음이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판돌과 내가 공감하고 있는 거야. 판돌이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럼 여기서 판돌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그렇겠죠. 부디 판돌이가 자기 아버지 유골을 찾았길 바랐겠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아버지의 유골을 찾았듯이 너도 찾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찾았으니 너도 찾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랬더니 어디가요? 세석변선을 다 뒤져봤지만 철 늦은 철쭉꽃만 휘어쳐서, 그러니까 철쭉꽃 아까 얘기했지만 피, 약간 조금 붉은색, 원한, 복수 이런 것의 상징이 바로 철쭉꽃이라고 얘기했잖아. 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헉야 족보에도 못 오른 아버지인데 무덤 낭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찾고 싶었는데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좀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됐죠 뭐. 저는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 그까지 족보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기 아버지와는 달라.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족보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는 족보 대신 돈을 갖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공장 사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현실주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족보, 정신적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나는 돈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족보험 대신에 돈이라도 몽땅 벌자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 좀 모았죠. 그다음 밑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까지 족보 있으면 뭐예요? 지금은 주민등록증 하나면 얼마든지 출세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뭐 있다는 얘기지? 변해버렸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예전에는 족보가 그렇게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족보 따위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지는 족보 대신에 아직도 우리 조부님 종문서하고 도련님 조부님이 박판돌이라고 지어주신 지 부자 이름이 내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 우리가 조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마음 씀씀이가 자기는 오히려 더 고마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더 소중하다. 어쩌면 족보보다도 그것이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판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판돌이 당신이었구만. 요게 이제 내가 추측하는 바인 거죠. 추측하는 거이자 짐작하는 거이자 어쩌면 확신하는 걸 수 있는데 이렇게 물으려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 이러고 끝나네요. 왜 입을 열지 못했죠? 당연히 왜 그죠? 판돌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외화 속에서 외화의 특징은 현재 내가 피해자고 판돌이는 가해자란 말이에요. 가해자 집안, 나는 피해자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집안이 오히려 가해자고 판돌이의 집안이 오히려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피해자여서 화가 났었는데 이젠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니 얘에 대해 한없이 미안했고 결국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미안함이 있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인 비극의 극복이라는 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품 속에서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현재 전부 다 나와 판돌이 이야기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이 써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외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화 속에 있던 그 안에 숨어있는 얘기 말고 바깥 이야기.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사실성,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인물 처지가 역전되었다. 왜요?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였으나 이제는 이야기 듣고 나서 뒤집어진 상황이니까 얘기했어요. 다음 대상과 제외한 사건이 인식을 전환하게 만들어주었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판돌이 만나기 전까지는 판돌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었지만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변해버렸잖아요.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예요.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판도리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답은 당연히 1번이겠네요. 자, 공간적 배경에 대해 묘사해서 역사적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6.25밖에 없었는데 6.25에 대해서 뭔가 공간적 배경 묘사한 부분은 없었죠. 3번.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 동시에 사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번째.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 얘들아, 소설 문제에서 4번 같은 문제는 답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문제를 출제할 때 사실 소설이 시에 비해서는 길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사건을 나열하기엔 부족한 분량이거든요. 거기에서 장면을 막 빈번하게 전환해? 쉽지 않아요. 사건은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도 물론 아니고요. 5번, 작품 밖 서술자, 작품 안에 있는 나가 나왔잖아. 작품 밖은 3인칭이잖아. 아니죠. 그죠?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갑시다. 족보에 대해 이해한 내용. 자, 족보. 정리합시다. 판돌의 아버지는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평생 고대했다. 그쵸? 족보는 판돌의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근원이자 소원. 두 번이래. 2번. 판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의 이름 올릴 수 있다. 왜? 돈으로?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변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3번. 나는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 얘들아, 판돌이가 족보에 올랐나? 일단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만났나? 지우기 위해 만난 것도 아니고 족보에 오를 거라고 문서를 주긴 했었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오르는 게 싫어서 쫓아냈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올랐다라고 또 확신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말이 안 되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 볼 수 있겠네요. 4번. 판돌은 족보를 가는 대신에 판돌 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소중히. 그쵸? 아까 판돌이가 이게 더 소중하다 얘기했으니까. 5번. 나의 아버지는 판돌 부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래서 죽였다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자, 3번 갑시다. 이거 아까 읽었던 보기 부분이고요. 1번. 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은 주인공의 내면에 한이 형성된 이유가 되었다. 맞죠? 아버지가 죽어서 그 아버지 유골 수습 못한 한이 있었으니까. 2번. 나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된 것은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가능하겠다. 그 전까지 못 찾아왔죠. 왜?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검사가 되었어? 내가 이제 못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어? 검사가 되어서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 맞죠? 3번이요. 나가 오랜 시간 고향 떠나 있던 거는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쵸?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검사가 된 거잖아요. 4번. 나가 박수의 유골을 판돌이 찾았기를 바라는 것은 아까 부디 찾았기를 나처럼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쵸? 이야기 듣고 나서 내가 찾았으니 이제 너도 찾았으면 좋겠다. 너도 피해자니까 이런 마음이 했던 거니까 맞네요. 5번이요. 나가 마주보기도 싫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첫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처음에 판돌이한테 막 묻는 건 뭐였어요? 얘를 취조해서 우리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잖아.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4번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문제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 50분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보고 소설 문제를 출제한다면 요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구나. 소설은 이렇게 인물의 어떤 심리, 인물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각각의 구절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자꾸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불쌍해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앞편 선생님이 이 작품 말고도 4개의 현대소설 다 해드렸으니까 4개의 현대소설 작품들 하나하나 잘 강의 들어보시고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다 여러분 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혹시 시간 된다면 월요일부터 고전소설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기말고사 파이팅입니다. 어떻게 하지? 무슨 때 철축제니까? 복수? 복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복수. 이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는 어떻게 썸네일을 따야 될까? 복수. 죽었어. 이런 마음들.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